자, 우리 숙제 풀이하면서 요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나와 있어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해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용해도가 나와 있는 거고, 표로. 그 다음에 80도씨 물 50g에 질산칼륨 50, 질산나트륨 10을 녹였어. 문제 모두 녹였대요. 모두 녹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모두 녹였어.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20도로 냉각해서 걸렀대요. 그러면 석출되는 것만 걸러졌겠죠. 이때 얼마가 석출됐는지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얘는 뭐 기준이에요? 물이 100이 기준이란 말이야. 여기 써있죠. 근데 우리는 50 기준으로 풀어야 돼.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칼륨 50g이랑 질산나트륨 10을 녹였단 말이야. 칼륨이 50이고 나트륨이 10이란 말이죠. 근데 20도로 냉각했더니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래. 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 물 50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바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이 용해도 물 50의 용해도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은 87이 아니라 그거에 나누기 2 해야죠. 그럼 몇이에요? 소리 나지 않았어? 자, 이게 용해도 기준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얘는 용해도보다 작게 녹아져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석출이 안 될 거고요. 얘는 내가 50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수량이 16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나머지가 석출돼서 거름종에 거를 거다. 그래서 질산칼륨 34g. 이 답인 거지.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다 이런 류일 거예요. 물이 100으로 나와 있든 물이 50으로 나와 있든 아니면 물이 보통 200으로 나와 있든 이 셋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석출되는 양을 다르게 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최상위권은 같이 풀게요. 자, 최상위권에 1번 보시면 요거는 그렇게 안 어려웠죠. 계산을 하는데 자, 일단 물의 밀도 나와져 있고요. 1입니다. 자, 정육면체 고체 A와 그 다음 원기둥 모양 B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를 15mm 물이 든 응고 실린더에 넣었더니 부피가 각각 이렇게 됐대요. 얘는 몇으로 늘어났냐면 23으로 늘어났고 얘는 21로 늘어났네요. 그럼 부피는 구해줬고요. 고체 A와 B는 물에 녹지 않으면 철사와 실의 부피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A의 질량은 4g보다 크대요. 이거 둘 다 맞았어요? 자, 4g, 8g보다 크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둘 다 맞지 않았어요? 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아, 틀렸어요? 아, 미안해요. 둘 다 맞은 줄 알았어.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부피 계산이다. 지금 부피 먼저 그럼 부피부터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5mm의 물을 넣는데 얘가 23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입니다. 밀리터. 그 다음 얘는 15에서 21로 늘어났으니까 6이겠죠? 요렇게. 부피 구했어요. 부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정육면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 얘는 이 넓이에 얘를 곱하면 6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다시 A의 질량이 8mm. 질량 몰라요? 나 질량은 못 구해.
그쵸? 여기 질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밑면의 넓이는 알죠? 우리 밑면의 거리는 대충 구할 수 있죠.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구할 수 있네요. 답이 딱 떨어지네요. 그쵸? 그럼 이 x가 몇입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도 3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A와 B의 부피를 비교하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오네요. 지금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다면 부피를 비교하래요. 부피가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6인데 뭐 이건 조건을 줄 필요도 없네요. A가 B 비교하면 A가 B보다 크죠, 부피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5번. 문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부피 나온 걸로 이 x를 구한다. 이게 포인트네요. 2번은 물 입자 배열인데요. 나는 내가 그림 예전에 몇 번 그려줬죠. 나가 얼음입니다. 얼음. 고체인 거지. 그리고 가는 적당히 멀고 적당히 불규칙한 애니까 아마 액체인 물일 거야. 그럼 뭐 이거는 뭐 풀 때 어려움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자, 고체랑 액체 중에 물이니까 물 입자에서 고체 액체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크다 그랬습니까? 고체가 물이 크다. 물 애들에서는 고체가 크고 액체 4도씨 액체가 부피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가는 나보다 밀도가 크다. 가의 밀도가 나보다 크다. 맞고요. 가는 액체 나는 고체 맞고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물의 입자의 개수는 가와 나가 같다. 질량이 같으면 입자도 같습니다. 입자의 개수가 곧 질량이에요. 그래서 얘도 맞고 같은 부피 들어있는 물 입자의 개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얘는 아니죠. 얘랑 세봐도 돼. 얘랑 세보면 그러면 안 되나? 자, 요만큼에 들어가느냐. 비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요. 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나가 부피가 더 크니까 나에 들어간 입자수는 더 작게 되겠죠. 4번입니다. 그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자, 3번 볼게요. 3번에 이제 포화 삭출되는 거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80도 식물 A를 녹인 포화 용액 74.4g을 냉각시킬 겁니다. 포화 용액이래요. 그쵸? 그럼 뭐예요? 용매랑 용질이 더해진 값이야. 여기서는 내가 용매가 몇이고 용질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만 보고는 이 위에 걸 보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80도씨에서 용해도가 37.9예요. 그쵸?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물 10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용질이 37.9 들어가면 왜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빨리 얘기해줘. 왜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80도씨에서 물 100g에 24g이 최대로 녹는 양이니까 얘를 녹아서 24g의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는 74.4g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물이 줄어든 거겠죠? 물이 줄어든 건데 반이 아니네요. 계산해야 돼. B로 계산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구해볼까요? 비례식. 나왔어요? 14.4 X가 이게 답이 아니죠. 하나 더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용질량 구했어. 14.4라는 걸 구했어. 그럼 비례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뭐도 있어야 돼요. 용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100을 기준으로 얘도 있어야지. Y라고 할까요? 벌써 나왔어? 그쵸? 60으로 딱 떨어지네요. 그쵸? 이게 뭐예요? 용매예요. 용매가 60이고 용질이 14.4예요.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제 석출되는 양을 구해야 돼요. 자, 석출되는 양 구하려면 이제 또 비례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우리 20도로 냉각했으니까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5래. 이건 뭐 기준이에요? 물 100 기준이다. 그쵸? 물 100 기준일 때 용해도가 5면 우리 60으로 용매 구했으니까 60일 때는 몇이겠냐? 이것도 바로 나오겠네요. 몇 나와요? 그것을 뺀 값이 우리 아까 구한 용질에서 그걸 뺀 값이 석출되는 양이다.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했지만 11.4 나오자 그랬어. 2번 두 물질이 섞여 있대요. 요번에 섞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혼합물 X의 값을 구하래요. 봅시다. 이 4개 중에 섞여있는 혼합물인데요. 두 가지 섞여있대요. X는 고체 혼합물이고 각 성분의 물질의 양은 35.5로 같다. 그러니까 둘 다 35.5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80도씨 물 100g의 혼합물 X를 넣고 모두 녹았고 다 녹았어요. 여기서 볼까요? 제할 수 있는 게 있나 볼까요? 35.5g을 녹였는데 모두 녹았대. 80도씨에서 모두 녹았대. 80도씨에서 모두 녹았대요. 그러면 A 제외죠. 그쵸? A 용해도 24인데 35.5가 다 녹았다는 얘기니까 A 제외. 그 다음에 20도로 냉각했더니 Xg의 고체 물질이 석출됐고 이때 고체 물질은 한 가지였대요. 몇 도씨로 냉각했어요? 20도씨로 냉각했어요. 그러면 C는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치? 35.5 녹였으니까 C가 무조건 들어가. 왜냐면 D는 A 20도씨일 때 용해도가 204g이야. 그쵸? B는 35.9g이에요. 35.9g이면 어때요? 상관없어. 미안해요. 뭐가 섞여있는지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 C가 석출됐겠죠? C가 석출됐겠죠? B랑 D는 석출이 안 돼. 왜냐면 용해도가 35.9g이고 나는 35.5g을 녹였으니까 석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쵸? 속출되는 건 무조건 C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 C의 속출량을 구해봅시다. 뭐 이거 구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쵸? 내가 35.5g을 녹였는데 얘가 용해도가 31.9로 줄었대요. 이거만 구하면 돼. 그럼 답은 3.6 나와요. 좀 6이죠. 그리고 C가 속출됐을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B인지 D인지는 구별이 안 되겠네요. 그쵸? 4번. 오른쪽 그림은 세 가지 물질 A, B, C 가열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중 한 가지는 다른 나머지 두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외부 압력과 가열한 불꽃색이 같고 T분에서 A는 고체, C는 액체 상태이다 라고 했어요. T 여기일 때 얘는 고체고 C는 액체래요. 일단 뭐예요? B가 혼합물이잖아요. 그쵸? B가 혼합물입니다. 일정 구간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A가 고체고 C가 액체인 거면 B는 A가 용질, C가 A는 혼합물이겠네요. 그쵸? 뭐야? 맞아요? 둘 다 맞았어요? 넘어갈까요? 5번. 5번 어때요? 설명할까요? 자, 볼게요. 온도에 따른 얼음과 물의 밀도 변화를 나는 온도에 따른 A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얘 특이하죠? 얘가 희한한 애입니다. 물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물에서 냉각하면서 밀도가 훅 낮아진 거.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 작아졌고, 그러니까 고체로 변하면서 밀도가 작아진 거죠. 그 다음에 A 물질은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 물질은 어때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 뭐 했어요? 밀도가 확 높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얘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뭐예요? 물이 고체가 되면 밀도가 작아지더라.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바닷물에 떠 있는 거는 해당하는 거 맞죠? 뜨거운 식용유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튀어오르는 건 이거 밀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태 변화가 너무 급격히 되면서 물이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뜨거운 기름에 물이 닿으면 갑자기 기체로 확 변하면서 같이 튀어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호수 표면이 얼어도 물고기 살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거 왜 맞냐면요. 얼음이 위에서 어니까요. 밑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요. 아래는 얼음이 얼지 않고 온도가 낮아지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물고기를 죽는 건 용해도 차이, 용해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 감소하면서 물고기도 죽기도 하는 거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고 2번도 볼까요? 2번은 물이랑 물질 A랑 두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래요. 물과 물질 A는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물은 100도고 A는 118도래요. 섞여있대요. 혼합물이요. A는 물보다 녹는 점이 높다. 지금 자 A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온도가 0도였죠. 근데 물은 근데 A는 17도에서 고체로 변했죠. 그럼 누가 더 높아요? 녹는 점은 A가 물보다 녹는 점이 높다. 맞네요. 맞아요. 물의 부피는 A가 가장 4도씨에서 작다. 물의 부피는 4도씨에서 가장 작다. 여기가 제일 작대.
지금 뭐가 제일 커요? 밀도가 제일 크죠. 밀도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 변화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제일 커요? 지금 부피가 제일 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밀도가 제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고 A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감소한다. A는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감소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감소하네요. 감소하죠. 여기도 똑같죠. 아까 그거랑 똑같죠. 액체가 A 하면은 뭐 한 거예요? 질량은 같은데 뭐 했어요? 밀도가 커졌어요. 그쵸? 밀도가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맞고요. 액체 상태인 A에 고체 상태인 A를 넣으면 고체가 액체 위로 뜬다. 틀렸죠? 물만 뜹니다. 물만. 왜냐하면 고체 밀도가 액체보다 어땠어요? 지금 액체 밀도랑 고체 밀도랑 비교하면 고체 밀도가 더 크죠? 그쵸? 고체 밀도가 더 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뜨기 때문에 요건 완전히 틀린 말. 요게 물로 바뀌었으면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 4번. 6번은 둘 다 맞았습니까? 6번 볼게요. 6번은 암모니아가 공기랑 섞였어요. 섞여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암모니아만 밑으로 빼고 공기는 일로 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랑 암모니아를 분리할 거야. 섞여 있는 특징을 뭘 이용해서? 암모니아가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A와 B는 모두 혼합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가 혼합물이니까요. 얘는 뭐 할 거예요? 얘로 빠지는 애는 뭐예요? 암모니아가 아니라 수가 될 거니까. 물에 섞여 있는 채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둘 다 혼합물이고요. B에서 용질은 암모니아다. B에서 용질은 암모니아다. 또 맞죠? 용매는 물이 되는 거고. 두 기체를 분리하는 과정은 용해도차 이용합니다. 이것도 맞죠. 물을 넣었을 때 암모니아는 녹고 공기는 안 녹고 이용한 거니까 용해도차 이용한 거 맞고요. 분리장치에 넣어준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리되는 기체의 순도가 더 높다. 기체는 용해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다 그랬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은 물을 넣으면 암모니아가 잘 안 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의 기체 순도가 그러니까 공기에 암모니아가 자꾸 섞이게 되는 거니까 순도가 낮다고 표현해야겠네요. 얘가 틀렸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6번에 4번이 답이고요. 7번은 둘 다 맞으셨습니까? 할까요? 자, 7번. 순물질로 예상되는 물질은 세 가지다. 순물질이, 이건 내가 찍은 점이에요. 내가 찍은 점이고, 난 분리된 게 A는 빨간색 점 하나, B는 3개, C는 하나, D는 2개니까 순물질로 예상되는 건 2개. C랑 D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대요. C랑 D는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기와 색깔과 크기와 위치가 같은 애들 같다고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도핑 테스트에 하는 건 맞죠. 용매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번 설명할 때 얘기했을 텐데요. 수성 사인펜을 찍고 물에서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랑 수성 사인펜을 찍고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랑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데 더 정확히 하려면 유성 사인펜을 찍으면 확실하죠. 유성 사인펜을 찍고 물에다 담그면 안 번지겠죠. 분리가 안 돼. 근데 기름에 넣으면 분리가 싹 되겠죠. 그쵸? 용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율을 안 배웠죠. 안 배운 게 문제 나왔네요. 그쵸? 전기율 여기 나와요. 용매가 이동하는 물의 성분.
그래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전기율 설명을 할까요? 계산해 보면 되죠. 계산해 봅시다. A만 일단 계산해 볼게요. A는 뭐예요? 저 여기 분리됐죠. 그쵸? 그러면 용매가 이동한 거리 분의 5cm 분의 성분 물질 이동한 거리가 1cm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0.2? 그쵸? 이렇게. 그럼 뭐 이거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0.2. 그럼 얘는 5분의 3이니까 0.6, 0.8 이렇게. 그래서 0.8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파란색 2개에서 2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5번. 풀만하죠? 자, 그 다음에 직고는 안 할 거예요. 지난주 직고 왜 했지? 너 뭐 그 3학년 거 있어요. 3학년 거 없어요? 아, 있어요? 거 있는 거 있어요. 좋아요. 3학년 걸로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뭐 할 거냐면요. 시험 다시 안 봐? 분자식, 이온식 시험 안 봐도 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걸 가지고 이걸 할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열심히 외운 일단 우리 주기율표 알아야 되고요. 분자식 알아야 되고요. 이온식은 최대한 많이 알면 좋고.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화학 반응식을 할 건데요. 화학 반응식을 할 거야. 자, 새로 합시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쓰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화학 반응식이 뭐냐면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나게 화학 변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물을 우리 처음에 배웠죠. 제일 처음은 아니고 2학년 때 처음에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물을 분해해서 주철관에 넣어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는 거 증명한 실험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로 분해돼요.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면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랑 물이랑 섞으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새로운 애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얘는 소금의 성질도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전기 분해했어요. 수소와 산소로 나눴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이 없어진 거야. 물이 없어지고 수소와 산소가 생겨난 거죠. 이런 게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식으로 쓰는 연습을 오늘 할 건데요. 봐봐. 지금 얘기한 거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1번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한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두 번째는 얘를 기호로 바꿀 거야. 기호로 바꿀 때는 물은 H2고 수소는 H가 아니라 내가 수소 기체로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2야. 산소도 O2예요.
그래서 무조건 투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소, 산소, 질소, 염소는 화학 반응식에 무조건 투로 존재할 겁니다. 기체 애들이거든요. H2, O2, N2, Cl2는 나오면 그냥 무조건 2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화학 반응식이냐? 그럼 얘는 틀린 화학 반응식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든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뭘 기준으로? 화살표 기준으로. 화살표 기준으로 화살표 앞을 반응물이라고 할 거고요. 화살표 뒤를 생성물이라고 할 거예요. 책의 왼쪽 오른쪽으로 돼 있을 거야. 화살표 왼쪽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 반응물은 반응시킨 거, 그러니까 전 거, 얘를 반응시켜서 나온 생성물이 뒤쪽에 써져 있는 거죠. 얘네 둘이 뭐 해야 돼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얘는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HO로 종류는 같아요. 보시면 H는 2개라는 거죠. 여기도 H가 2개야. O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이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얘는 하나인데 여긴 2개야. 여긴 틀린 거야. 이 식은 틀렸어. 이 식을 맞게 고쳐주면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인데 이때 간단한 방법이 있죠. 냅다 써버려. 지금 H 2개, O 2개로 맞았어요. 이거 맞는 식이에요? 틀렸죠. 왜냐면 물이라고 정해놨는데 갑자기 과산화수소. 말이 안 되죠. 우리 작은 숫자, 이 뒤에 있는 작은 숫자는 얘까지가 이름입니다. 얘를 건들 수는 없어. 얘는 건들면 안 돼요. 얘는 고정이에요. 얘를 건들지 않고 맞출 겁니다. 맞추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늘리면서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뭐가 문제예요? 5가 문제죠. 얘는 5가 여기 하나인데 얘는 2개예요.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5의 물 분자 많이 봤죠? H가 2개, O 하나. H2는 당연히 H 2개 이렇게 붙어있는 게 H2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시면 A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A가 2개 있는 거고요. A가 이렇게 붙어서 A 있으면 A2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 볼 때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2는 그러면 당연히 O 2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여기는 O가 2개인데 여기는 O가 하나예요. 어떻게 한다? 늘려준다. 늘릴 때 어떻게 늘려요? 통째로 늘린다.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써주냐면 앞에 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안 맞아. 또 안 맞아. 그쵸? 지금 이렇게 늘렸더니 O가 2개로 맞았는데 H가 4개가 됐어요. 또 여기도 H2를 늘리는 겁니다. H를 늘릴 수는 없어요. 통째로 늘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2를 붙여. 끝났어요. 그럼 H 4개, O 2개, O 2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성된 식이 되는 거예요. 맞는 식, 화학 반응식. 물 분해 실험에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쓰는 겁니다. 느낌 좀 와요? 아니면 진짜 수학처럼 풀으셔도 돼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숫자 맞출 때 그냥 이렇게 맞춰도 돼요. H가 2개고 O가 1개야. 얘는 H가 2개고 O가 2개요. 뭐 해야 돼요? 여기 2개로 늘려줘야 되죠. 이때는 뭐 한다? 무조건 2를 크게 곱한다. 그러면 H는 4개가 되고 E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예요? 여기에 2를 넣어서 따로 해주면 4개가 돼요. 방법은 너희는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머리에 그림을 그려서 머리에 그림이 뽕뽕 생겨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죠. 봐봐요. 다시
처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H2, O2.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5가 2개인데 여기는 5가 하나야. 그럼 2를 붙여. 무조건 2를 붙입니다. 2만 붙냐? 그렇지 않아요. 3이 붙을 수도 있고 4가 붙을 수도 있고 5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을 땐 무조건 2를 붙이고 2를 붙였는데 안 맞으면 3을 붙이고 3이 안면 4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붙였어. 2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H가 4개가 되고 5가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H 앞에 2를 붙여서 H를 4개를 만드는 거죠.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수학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식이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질소랑 수소랑 질소기체, 수소기체를 합해서 합성시키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거 다 쓸 수 있죠. 질소는 N2고 수소는 H2고 암모니아는 NH3.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도 여기가 NH, 그러니까 작은 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N이 2개인데 얘는 N이 하나야. 여기 1 생략이라 그랬죠. 그럼 뭐 한다? 여기 1을 붙인다. 와. N이 2개가 됐어요. H가 6개가 됐어요. 그러면 H2에다 3을 붙여서 H 6개 만든다. 1은 생략. 그래서 이게 맞는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질문할 거 없어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면지를 줬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다 적어놨는데 왜 없지? 없어졌어. 다시 적어야겠다. 자, 이면지를 줬잖아요. 그쵸? 이면지에다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연습을. 제가 적어드리는 걸 연습 써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 다 하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기다려봐요. 이렇게. 자, 이제 이면지 해보세요. 1번. 우리 방금 했던 거부터 해볼까요? 뭐 결국에 외워지긴 하겠지만 외워서 쓰지 말고요. 일단은 숫자 어떻게 맞히는지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산화철은 FeO입니다.
처음 나오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아 더 촘촘했어. 아니 지금 쉴 필요 없어. 여기 좀 많아요. 아직 많이 할 거야. 하자 볼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니요. 해요. 나 이거 쓰고 있을게 그럼. 다 하면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잠깐만. 그 사람처리 뭐라고요? F25요. 숫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이게 5, 6, 7, 8. 투로 존재하는 애들 기억나죠? 질소, 수소, 산소, 염소는 다 투입니다. O2, N2, H2, Cl2. 얘네들은 무조건 투로 존재하는 애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네 말고는 투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마그네슘은 그냥 존재하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 틀렸구만.
동아 이거 다 썼어? 그 마지막 거 아직 없어. 자, 보고 있는 주원 학생도 이거 똑같이 쓰고 식 써야 돼요.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써? 산화구리, 그 다음 메테. 여기 잠깐 봐줄래요? 하나 설명할게요. 지금 산화구리가 CO5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몇 개 있죠. 산화마그네슘 MgO5, 산화철이 Fe5고 이거 있는데요. 이거를 뭐 다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나왔어. 산화철. 그럼 얘는 뭐냐면 산소랑 철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 화가 붙은 이유가 뭐예요? 산화 이온이랑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산화 이온이 이거잖아요. 그쵸? 철도 배웠죠. 우리 철 이온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1대1 결합하기 때문에 그냥 F 이온 거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구리도 산화가 E-고 구리가 CO2 플러스니까 얘네도 1대1 결합해서 CO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쵸. NaCl도 나오죠. Na는 1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얘네도 1대1 결합하는 거예요. 아닌 거 얘기해 볼게요. 네. 납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납은 2 플러스야. 근데 I는 1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럼 얘는 1대1 결합을 안 해요. 얘는 2 플러스고 지금 전자 2개 이뤘잖아요. 얘는 1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하나 많죠? 전자 하나 얻었어요. 얘네 둘이 결합하면 중성이 되지 않아요. 그쵸? 결합할 때는 무조건 중성이어야 돼. 우리 그거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봐봐. 결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온 대 이온은 어떻게 결합하는 거였냐면 그때 내가 뭐 설명했냐. NaCl 설명했죠. 그럼 Na가 11번이고 그러면 전자 2개, 전자 8개, 제일 바깥쪽에 1개. 그 다음에 9번이래. 17번인 Cl은 뭐예요? 전자 2개, 전자 8개, 그 다음 전자가 7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얘가 일로 가서 전자 하나 주고, 얘도 체외각 전자 꽉 차고, 얘도 꽉 차고 만족했을 때 결합. 전자 하나 내주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얘도 꽉 차야 되고, 얘도 꽉 차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전자 하나 줘서 꽉 차려면 결합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거 PB2 플러스랑 아이오딘 1 마이너스랑 결합하려면 얘는 결합이 안 돼.
숫자가 커서 얘기가 안 되네요. 얘가 2개 필요합니다. 마이너스가 2개 필요해. 근데 얘는 1-잖아요. 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개 있어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PbI2로 결합합니다. 우리 분자에서는 분자는 달라요. 분자. 그러니까 우리 분자식 외웠을 때 분자식에 있는 얘네들은 다 공유 결합한 거예요. 기억나죠? 전자를 같이 쓰기로 하고 결합한 애들이고 이거 말고 전자를 아예 줘서 결합한 이온 결합한 애들은 B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2+고 B가 1-면 A, B2로 결합하는 거고 A가 1+고 B가 2-면 A, 2B로 결합하는 거야. A가 2+고 B는 3-야. 뭐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3개고 A가 3개고 B가 2개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더라도 산화의 산사 이온은 2-고 구리 마그네슘이라고 했나? 구리가 2+니까 우리는 1대1 결합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다 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 너무 어려우니까 써드릴게. 이것을 외워야 돼. 이거 외우는 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에탄올 C2H5OH요. 여기 또 말도 안 되는 게 붙었죠. OH가 붙었어요. H 6개라고 안 쓰고 OH라고 따로 씁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는 써야 돼요? 아니요. 여기 이온이 없어요. 이거 다 이온 아니에요. 근데 Cl은 2로 존재한다. 질소, 수소, 산소, 염소. 거기 말고. 아직 더 있어요. 염산은 염화수소랑 같아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돼서요. 염산이 염화수소고 염화수소가 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페인도 써줘야죠.
생각해봐. 내가 이거 써줬잖아요. 질산은이 AgNO3래. 염화는 뭐겠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요 장이 마지막이에요. 자, 물부터 볼게요. 이건 아까 한 거니까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물은 H2O, 화살표, 수소는 H2, 산소는 O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숫자 맞추는 거예요. 0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를 붙여서 5를 늘리고 5를 늘렸더니 뭐예요? H가 늘어나서 여기다도 1을 붙인다. 이게 답입니다. 자,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써놓고 또 숫자 맞춰봅시다. 여기 N이 두 개인데 여기 N이 하나예요. 2를 붙이고 2를 붙였더니 H가 6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3을 붙였더니 맞더라. 수소는 H2, 염소는 Cl2. 염화수소는 HCl. 여기도 H 두 개고 여기도 Cl 두 개인데 여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2를 붙여주면 H도 두 개, Cl도 두 개. 철이 하나고요. F입니다. 산소는 O2예요. 그게 합쳐졌더니 FeO가 됐어요. 왜냐 Fe도 2 플러스, Fe는 2 플러스고 O는 2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해서요. 여기 숫자 안 맞죠? 여기 5가 두 개인데 여기 5가 하나예요. 앞에 2를 붙였더니 5가 두 개가 된 대신에 철도 두 개가 됐으니까 여기 2를 붙였다. 슬슬 풀립니까? 자, 과산수소는 H2O2고요. 물은 H2O고요. 산소는 O2예요. 자, H는 똑같아. 그쵸? 근데 여기는 O가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어요. 총 3개입니다. 그러면 작은 쪽에 가서 2를 붙여요. 일단 2를 붙이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H가 4개가 됐고 O도 4개가 됐어요. 그쵸? H 4개가 돼야 되니까 얘도 2를 붙여요. 그럼 H 4개 된 대신에 O도 4개가 됐죠. 일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숫자 못 맞춰도 이거는 막 술술술 써지죠. 다 외웠으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도 숫자를 붙여봅시다. 여기는 5가 2개 하나인데 여기 5 2개밖에 없으니까 2 붙이고 5 4개 된 김에 C도 탄소 2개로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2 붙이고. 맞죠 그럼? 자,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산화마그네슘이요. 얘도 O2니까 여기 2 붙이고 2 붙여서 마그네슘 늘어나서 여기도 2 붙여요. 나트륨에 염소가 붙으면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얘도 똑같네요. 뭐 그쵸? CN2 늘어나서 NA도 들어갔어.
다 맞았어요. 넘어갈게요. 얘는 똑같아요. 산화구리를 구리랑 산소로 분해했더니 뭐 했어요? O가 늘어나서 Cl도 늘렸어요. CU. 자, 메테인은 이제 외워야죠. 메테인은 C. 충전이 계속 부족하네. 메테인은 CH4고요. 그쵸?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물은 H2O. 살짝 복잡해졌죠. 살짝. 메테인 CH4, O2, 이산화탄소 CO2, 물은 H2O. 그럼 얘는 이렇게 방법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C가 하나고 C 하나고 다시 쓰기 싫으니까 H가 4개고 O가 2개요. 화살표 뒤로 넘어갔더니 C가 하나고 H가 2개고 O는 3개요. 그러면 여기 H 2개고 얘는 H 4개니까 이 H 2를 붙이는 거지. 여기 H를 4개로 늘렸더니 O가 4개가 됐어. 그래서 O2에 2를 붙인다. 이런 방법도 있죠. 자, 에탄올 C2H5OH.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O2고 이산화탄소, 물 H2O. 얘가 좀 복잡하죠. 그쵸? C가 2개고 H가 6개고 O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 O2가 있으니까 O는 3개야. 여기는 C가 하나야. 이미 여기 C가 2개인데 얘가 C가 하나니까 2를 붙여요. 그 H 2개인데 여기 H 6개니까 여기 3을 붙여요. 그랬더니 O가 몇 개가 됐어요? 여기 총 4개. 여기 3개. 7개가 됐어요. 그쵸? 여기 3을 붙이면 여기 있는 O 하나까지 더해서 맞는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숫자를 열심히 맞췄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4A 화살표 2B 플러스 6C가 됐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얘네도 약분돼. 그래서 2A 화살표 B 플러스 3C가 맞아질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늘리고 계속 늘리다 보니까 되게 높은 숫자에서 맞춰지면 약분되는지도 봐주세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자, 탄산나트륨은 NaHCO3라 그랬어요. 그럼 탄산나트륨은 우리 아까 배운 거랑 해서 느낌으로다가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NA는 뭐예요? 1 플러스고 CO3는 2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산나트륨은 Na2CO3입니다. 이산화탄소, 물. 자, 그럼 볼게요. 얘도 숫자가. 얘는 Na 2개고. 여기 C가 하나, 2개 있고. H가 2개 있어요. 여기 붙여야지. 그럼 Na 2개 됐고, H 2개 됐고, C 2개 된 것까지 맞았죠. O가 몇 개가 됐냐면 6개가 됐어요. O3에 2 붙었으니까.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하나. O는 그냥 맞았네요. 그러면 답은 다른 거 안 붙이고 전기만 2 붙이면 되죠. 요렇게. 오케이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얘랑 얘를 줬으니까 얘는 그냥 쓸 수 있어야 돼요. 염화 나트륨이야 뭐. 안 줘도 쓸 수 있지. AS. 질산나트륨은 여기서 나트륨 먼저 쓰고 질산 쓰시면 되는데 여기 Na 1 플러스고 NO3는 1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해서 그냥 Na, NO3 숫자 하나 더. 다 맞죠? 붙일 게 없죠? 그럼 깔끔. 하나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칼슘도 써볼까요? 칼슘도 2 플러스고 CO3도 2 마이너스니까 1대1 결합할 거고요. 염화 칼슘은 CN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2 붙을 거고요. 그래서 CO2, H2 이렇게. 숫자 맞춰볼까요? CA는 묶어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소문자. 얘네 CA, CA로 똑같죠?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되고. 여기 C가 하나인데, 여기도 C가 하나네요. 여기도 패스. CO3. O가 하나, 둘, 셋. O도 똑같아요. 근데 H가 여기 H2고, 여기 CL2니까 여기에만 2 붙이면 맞겠다. 프로페인은 프로판가스라고 해서 얘도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프로페인을 태운다는 거 연소시킨다는 얘기죠.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해요. 다시 프로페인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해요. 연소라는 거에 화학반응식에는 산소가 결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인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했다는 걸 화학반응식으로 쓰면 프로페인에 산소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생겨났다. 그래서 어떤 걸 태우더라도 모든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물질은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태울 때. 나무를 태우든 프로페인을 태우든. 자, 그러면 얘도 숫자 맞춰보겠습니다. 여기는 C가 여기서 3개잖아요. 그쵸? 여기 C가 하나니까 여기는 2가 아니라 3을 붙여야죠. 그리고 여기는 H가 8개인데 여기 H가 2개예요. 그리고 딴 데 H 없잖아요. 그럼 여긴 그냥 바로 4 붙이는 겁니다. 붙여버려라. 그랬더니 뭐예요? 여긴 O가 6개가 됐어요. 여기 O 4개 됐고요. 총 몇 개요? 10개죠. 그러니까 O2에는 5가 붙어야 되는 거. 자, 마그네슘 Mg, 염산은 HCl이라 그랬고, 염화 마그네슘은 Mg, Cl2. 여기도 2네요. 마그네슘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니까 2. 그 다음 H2로 존재한다. 그렇지. 여기는 Mg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니까 여기 건들 필요 없고요. 여기 H 2개, Cl 2개니까 여기 2 붙여서 HCl 하면 숫자가 맞는다. 넘겨. 다 했네. 다 했어요. 자, 할만하죠? 아니, 방법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 자, 요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연습했고, 자, 우리 오늘 물리변화, 화학변화만 정리하고 다시 볼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합쳐서 물리변화, 화학변화로 나눌 건데요. 물리변화, 화학변화 중에 화학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뭐 할 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할 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자,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물리변화. 그래서 물리변화 예로 이런 게 나오죠. 자, 봐봐. 내가 종이가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종이를 뭐 한다? 찝는다. 자, 모양이 변했죠. 모양이 변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종이죠. 찢어진 종이. 그러면 이것은 물리변화인 겁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았고요. 모양만 변했어요. 이런 게 물리변화. 그러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됐대요. 상태가 변하는 거. 우리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배웠죠. 그쵸?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얘네들 모두 다 물리변화. 물인 게 아닌 게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확산이나 용해 같이 그냥 섞이는 현상. 이런 것도 모두 다 물리변화입니다. 책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얘랑 물분자. 우리 물분자. 여기 보시면 물분자. 여기 얼음에 있는 물분자랑 물에 있는 물분자랑 똑같이 생겼죠?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았어요. 얘는 항상 물이야. 근데 뭐만 변했어요? 배열만 변했어요. 그쵸? 이런 걸 물리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거나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확산이나 용해에서는 이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만 달라진다? 배열만 달라진다. 자, 그런데 화학 변화는 뭐냐면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을 앞에서 열심히 했죠. 그게 모두 다 뭐예요? 화학 변화인 겁니다. 화학 변화를 식으로 나타나는 게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 변화는 어때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지 않았죠. 그쵸? 달라졌잖아요. 다른 물질로 변했더니 성질도 변했어요. 이게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이 찢어진 종이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불을 확 붙였어. 불이 확 탔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가 남는다고 표현하죠. 그 재는 종일까요? 아니죠. 이름 바뀌어서 다른 거라서 이름 바뀐 거야.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이가 재로 변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초콜릿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초콜릿을 녹여. 그러면 녹은 초콜릿이 되겠죠? 그럼 걔도 당연히 초콜릿 맛입니다. 굳어진 초콜릿이든 녹인 초콜릿이든 단맛 나는 초콜릿. 근데 얘를 내가 녹인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타요. 탄 초콜릿은 탄맛 나요. 초콜릿 맛이 안 난다고. 화학 변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을 달고나 만든다고 녹여. 녹이기만 하면 이것은 물리변화. 근데 내가 여기를 녹여서 뭐 했어요? 소다에 찍어서 넣었더니 색깔이 변하면서 부풀어 올랐죠. 화학 변화. 근데 뭐 했어요? 더 했어요. 탔어. 화학 변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부풀어 올랐냐면요. 소다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없던 애가 생겼죠. 화학 변화. 자, 화학 변화 얘 뭐가 나오냐면 물질의 연소가 나옵니다. 물질이 타면 무조건 다 화학 변화예요. 태우는 거. 빛과 열을 나면 타는 게 연소거든요. 빛 나고 열 나면 없던 빛이 생겼고 없던 열이 생긴 거잖아요. 다 화학 변화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거 식 만들 때 에테인 플러스 산소에 이산화탄소 물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모두 다 화학 변화. 연소된 거예요. 그다음 철의 부식. 철의 부식은 녹슨 거야, 녹슨 거. 그쵸? 녹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변했죠. 화학 변화입니다.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맛이 변한 것도 모두 다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철의 부식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 된 겁니다. 우리 이것도 화학식으로 썼죠. 철에 산소 결합했더니 산화철 됐어요. 이게 철의 부식 식입니다. 음식이 숙성되거나 부패되는 거. 과일이 안 익으면 과일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 맛이 달라요. 과일이 안 익으면 신맛이 엄청 강하고 익으면 단맛이 점점 진해집니다. 이것도 화학 변화. 썩었어. 발효됐어. 이런 것도 모두 다 화학 변화예요. 맛이 달라지죠. 냄새도 달라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색깔 변하는 것도 뭐 있어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사과 갈변된다 그러죠. 사과 색깔이 변해요. 이것도 산소랑 결합해서 변한 거고요. 단풍 드는 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초록색 잎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것도 화학 변화. 고기가 익어요. 화학 변화입니다. 색깔도 변했고 맛도 변했죠. 여기 많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그쵸. 이런 것들 모두 다 화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를 외울 수는 없으니, 그쵸? 우리가 이렇게 연소라던가 부식이라던가 이런 애들,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의 예로는요,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하면 화학 변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는 다 변해요. 다 변해. 모든 게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입니다. 여기 있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가 개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고, 어쨌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원자의 배열도 변하고, 원자의 배열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분자의 종류고 배열이고 뭐 다 변합니다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안 변해요. 근데 물리 변화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분자가 그대로 있는데 분자 배열만 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만 변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화학 변화는 원자의 종류만 안 변하고 나머지는 싹 다 변해요. 공통점이 하나 생겼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 변화도 안 변하고 화학 변화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 숫자를 그렇게 다 맞춰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 뒤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도 이어지는데,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질량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도 화학 변화도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로 나오는 거 요거 하나 마저 설명할게요. 지금 보시면 마그네슘 리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마그네슘 리본이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마그네슘을 우리 그 포장하는 리본끈 있잖아요. 낀 리본끈처럼 마그네슘을 길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마그네슘 리본. 긴 마그네슘인 거지, 마그네슘 리본은. 근데 가는 마그네슘 리본이고 나는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에요. 그럼 얘네 둘은 뭐예요? 똑같은 애죠. 모양만 달라진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는 나는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것도 썼죠.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렸더니 뭐 됐어요? 기억나요? 마그네슘에 HCl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건 줄 알았지. 왜냐면 쉬우니까요. 자, 봐봐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안 했어? 아, 여기 했잖아요.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염화마그니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했어요. 이 식입니다.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수소기체 발생하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교재에서 주어진 게 뭐였냐면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했다고 써 있었어. 문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이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봐봐. 예를 써. 마그네슘, 염산, 수소. 얘는 투복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 식을 모르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요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얘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도 이상하죠. 염산에 CL2를 써서 내가 틀리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 그쵸? 이렇게 썼는데 뭐가 없지? 뭐가 없어요? CL이 없죠. 지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CL이 없어요. 얘가 얘랑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유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리니 수소기체가 발생했어요로 이 식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여기 숫자 이렇게 맞추면 되죠. 숫자 맞추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봅시다. 잠깐만.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가와 나는 그냥 마그네슘이죠. 그냥 마그네슘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그쵸? 그래서 요 식까지 이어서 해봤고요. 다는 뭐냐면요. 마그네슘을 태우고 남은 제약. 다는 마그네슘 태우고 남은 제약.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화학 변화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 마그네슘이 아닌 겁니다. 아마 산화마그네슘이겠죠. 산화마그네슘으로 변하면 전류도 흐르지 않고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학 변화다. 성질이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변화, 화학변화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얘가 물리변화인지 화학변화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여기까지.